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도 울었고 심사위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름 손비나, 트롯 무대의 새로운 주인공.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명 시절, 행사장 뒷무대에서 홀로 노래 부르던 그 시절, 불빛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단 한 사람,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TV조선 미스터 트롯3 결승전. 그는 그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견뎌온 세월, 버텨온 마음, 그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무명 가수에서 이제 전국이 주목하는 트롯의 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뒤엔 눈물로 버텨온 가족이 있었고 좌절과 오해, 그리고 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경남 하동의 한 청년, 그가 어떻게 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는지, 눈물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은 이유, 그의 이름 손비나,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남 하동, 산과 들이 맞닿은 조용한 시골 마을, 바람 따라 흘러나오는 트롯 한 소절,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손비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마을 잔치, 교회 행사, 어디서든 마이크를 잡으면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비나야, 넌 노래할 때 제일 반짝인다. 그 한마디가 어린 소년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가수의 길은 멀고도 낯설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노래에서 밥 먹고 살겠냐?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 노래로 사람들 마음을 울릴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홀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 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연습실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유소, 카페, 노래 연습장 알바까지 하루 3시간 자던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작은 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벽 하나 너머로 들릴까봐 목소리를 낮추고 숨죽이며 연습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무대보다 알바 시간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드디어 그의 첫 앨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다듬이, 오랜 꿈의 첫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도 방송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노래를 듣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작은 무대라도 서기 위해 어디든 갔습니다. 시장 한복판, 군청 앞 광장, 마을회관, 시골 잔치. 그의 노래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고생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자. 그의 인생은 느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무대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첫 도전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 조명이 번쩍이는 방송국 앞,
수많은 가수들이 오가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비나였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 마른 입술, 떨리는 손끝.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꼭 보여주자.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의 첫 도전은 KBS 최애 엔터테인먼트. 조명은 눈부셨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이 떨렸지만 점점 진심이 목소리를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결과는 타프 12. 아쉽지만 첫 도전치곤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연습이었어. 그리고 또 다른 무대를 향했습니다. SBS 트롯신이 떴다이. 그곳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노래했습니다. 꾸밈 없고 화려하지 않은 무대. 그저 한 남자의 진솔한 목소리. 심사위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오피사 안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또다시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그는 JTBC 히든싱어 6 서른도 편에 도전했습니다. 서른도는 그의 노래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목이 쉬고 손끝이 트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도전, 미스터 트롯이.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TOP 73 결승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해라.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2024년 그는 다시 TV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스터 트롯 3. 이번엔 운명이 달랐습니다. 그는 노래 한 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비나의 이름은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도전이 드디어 인생의 무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TV조선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무대 위의 조명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관객석엔 수천 명의 시선이 쏠렸고 카메라는 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의 이름 손비나. 10년 넘게 노래만 바라봤던 남자. 이제 그가 전국이 지켜보는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무대에 올라왔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내뱉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떨림마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노래엔 슬픔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그리고 깊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노래 중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세월, 그가 견딘 외로움, 그가 지켜온 꿈이 모두 섞인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홀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은 단 몇 초였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관객이 일어섰습니다.
심사위원은 말했다. 그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들려줬습니다. 그날 손비나는 미스터 트롯3 결승전에서 최종선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쉽다고 했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요. 그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비나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결승 무대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남자 진심이 느껴진다. 노래 하나로 마음을 울리는 사람. 그 무대는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이유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대 뒤에는 그를 지켜보던 가족 그리고 한 남자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진짜 이유 이제 밝혀집니다. 그는 왜 울었을까? 전국이 지켜보는 결승 무대에서 수많은 조명 아래에서 그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의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였다. 미스터 트롯3 비긴즈 방송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스튜디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했다. 비나야, 너는 노래를 포기하지 마라. 아빠처럼 후회하지 않게.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세월은 아버지를 힘들게 했다. 병이 찾아왔고 가세는 기울었다. 그는 낮엔 일하고 밤엔 노래를 했다. 하루 3시간 자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달려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나야, 내 노래만 들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그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날 이후 노래가 쉽지 않았다. 무대에 서면 눈물이 먼저 났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제가 끝까지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으로 그는 결승 무대에 올랐다. 그날 그가 울었던 이유는 심사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노래를 바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저 이제 해냈어요. 이 노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날 이후 시청자들은 함께 울었다. 그의 노래엔 진심이 있었다. 그 눈물의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의 무대는 누군가에겐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가족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손비나의 노래는 그날 단순한 트롯이 아니었다. 한 아들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하늘 어딘가에서 한 아버지의 미소로 되돌아오고 있다. 결승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를 스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비나에게 그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노래를 처음 부르던 마을 잔치, 그 모든 곳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명일 때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향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때다.
2025년 봄, 그는 경상남도 의령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그의 눈빛은 무대 위 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신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트롯 가수 손비나 고향사랑으로 감동선사.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래로 받은 사랑, 이젠 마음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후 그는 전국 각지의 지역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동 차엑스포, 의령 한우축제, 작은 마을 잔치, 노인복지관 공연까지 무대의 크기와 조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웃어주신다면 그게 제 상이에요.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바람이 불면 마이크를 감싸쥐고 그는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TV보다 실제로 보면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는 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항상 관객에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팬클럽 손사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팬들은 직접 현수막을 걸고 행사장마다 찾아가 응원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 무대의 이유입니다. 그는 가수였고 또 동시에 이웃이었습니다. 노래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으로 마음을 전하는 가수. 그의 삶은 여전히 무대 위에 있었지만 그 노래의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노래는 누군가를 위해 부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시련도 찾아오는 법. 그의 이름이 알려지자 뜻밖의 논란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다시 노래로 답하려 했습니다. 다음 무대는 그의 진심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자 찬사와 함께 또 다른 시선이 따라왔다. 결승 이후 미스터 트롯3 시청자 게시판엔 낯선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왜 손비나만 비춰주냐? 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열심히 노래했을 뿐이었다. 그 어떤 계산도 연출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냉정했다. 화면 속 짧은 편집 한 컷, 자막 하나가 그를 향한 오해로 바뀌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혼자 생각했다. 밤마다 휴대폰을 꺼놓고 댓글을 보지 않았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내 노래로 답하면 돼. 그는 무대에 다시 섰다. 비난이 아닌 박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노래는 더 절실해졌다. 예전보다 담담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 그가 노래하는 무대마다 다시 박수가 커졌다.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었다. 그래, 이 사람은 진짜였구나. 그가 직접 입을 열었다. 저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버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은 그를 지켰다. 손사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응원 영상을 만들고 행사장마다 현수막을 걸었다. 진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손비나,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는 그 글을 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비난보다 진심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아니었다. 이제는 진심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다. 소리로 울리고 진심으로 남는 사람. 그는 조용히 걸어갔다. 누가 뭐라 해도 그의 길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노래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그 마음은 단단하다. 이제 그는 안다. 진짜 가수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너질 때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의 새로운 내일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비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결승 이후 그는 수많은 무대에서 다시 노래했습니다. 천만 트롯쇼,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이제 그는 진짜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하죠. 그래도 매일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의 무대엔 화려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남자가 마이크 하나로 노래하는 모습. 그 단순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진짜다. 그는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소리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노래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는 무대 위에서 웃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로, 슬픔 대신 감사로 노래합니다. 그의 인생은 아이러니했습니다. 눈물로 시작해 이제 웃음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그의 무대엔 늘 함께합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보고 있죠? 저 잘하고 있어요. 조명이 켜지고 그의 손끝이 마이크를 감쌉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노래합니다. 이 노래,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그의 이름 손비나. 무명 10년의 길을 지나 이제는 대한민국을 울리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의 진심은 무대 위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